하루에 영상 한 편만 투자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 저도 영포자였지만 성인 돼서 공부 시작해서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면 할수록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주로 강의하고 있는 토익 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편입, 수능, 그리고 회화를 하실 때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신에 영상을 하루에 한 편만 꼭 볼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영어가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시 문장인데요. 절대로 기초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의 분량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딱 한 문장을 가져왔다는 건데요. 한 문장에서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니 놀랍게도 국어로 바꿔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왜 영어에서는 시작하면서 호스트 디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국어는 갑자기 금요일 저녁부터 나오기 시작할까요? 이거는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을 했어요. 먼저 우리 문화는요. 전체를 중요시해요. 조화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명사들을 위주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먼저 일단 단어들을 다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대한민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금요일에 무슨 아시아 축제의 만찬에 다 떠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최대한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말 문화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의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든지 간에 한 점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고 한 점에서 조금씩 밖으로 천천히 나아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분명히 국어가 영어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국어는 조선시대 최고 석박사들과 그리고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냥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심플하게 만들어진 경향이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 더 도와줄게요. 영어 사고는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한 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이 점만으로는요. 뭔가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아쉽긴 하죠. 되게 재밌는 것은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 사진을 보여주면은요.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그러면 글쎄요. 어떤 미팅실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통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진에 있는 명사들을 다 떠올리고 대답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좀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말은 스몰 토크 문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 사고는요. 자, 사진을 봅시다 하면은요. 전부 다 각각의 점을 잡아요. 저는 방금 여길 점을 잡았잖아요. 누구는 여길 잡을 수도 있고 이분을 잡을 수도 있고 여길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서 점을 잡던 간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밖으로 빠져야 되는데 얼만큼 빠져야 되느냐? 그게 바로 박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박스라는 개념이 특히나 영어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영어 문장을 읽을 때는요.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읽는다라기보다는요. 박스와 박스 사이를 이해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바로 가장 첫 번째 박스, 결론에 담당하는 박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남자라는 점을 잡았으니까 이제 남자에서 가장 조금 밖으로 빠져나가 볼 건데 보통 가장 첫 번째 빠져나가는 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붙여볼 건데요. 앉아있는 모습이니까 그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단어는 sit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자가 앉는다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겠죠. 정리하면 The man sits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한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론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마침표를 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장하고 방금 이 문장하고는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박스에서 점점 커지게 만들어내야 돼요. 물론 방금 예시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문장을 벌써 만들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장 첫 박스부터도 박스를 크게 만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빠져나가서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포함시킨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남자가 앉아있다라는 것으로는요. 뭔가 박스를 좀 더 크게 만들기는 한계가 있긴 해요. 물론 글쎄요. 남자가 여자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동사를 바꾸면 돼요. 동사를 바꾼다는 건 뭐냐면 face라는 단어를 써보겠다는 것인데 얘의 뜻은 뭐냐면 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자들 앞에라는 말을 따로 연상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마주 보고 있는 것을 연상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지금 우리는 to woman까지 연결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첫 점, the man,
동사 faces 마지막 to woman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가 아무래도 더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한 박스여도 길이 차이가 좀 나죠. 이렇게 첫 박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첫 박스를 우리는 항상 결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건데요. 이게 사실 영어 문화의 또 하나예요. 영어 문화는 결론부터 뱉어낸다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쩌면 앞에서 우리말에서는 금요일 저녁이라는 게 먼저 나왔지만 사실 금요일 저녁이라는 말이 결론이 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영어 문법과 우리말 문법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과정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사실 몇 개 없어요. 이거는 영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어로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짧은 한 박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남자로 시작해서 남자의 행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중요 포인트 하나, 모든 것은 동사가 결정을 짓는 것이다. 내가 어떤 동사를 썼을 때 그 동사만으로 끝나는 말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잠을 잔다. 잠을 잔다라고 하면 좀 그렇기도 한데 영어 단어로는 잠을 잔다를 그냥 sleep이라는 단어로 퉁칩니다. 그래서 잔다라든지 아니면은 씻는다? 씻는다도 좀 더 가긴 가겠네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난다라든지 아니면 눕다라든지 이런 좀 간단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쓰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박스를 첫 박스를 연장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럼 자연스럽게 동사를 바꿔보자 했었죠. face로 바꾸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내가 볼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aces to women 이라고 박스가 연장이 됐었죠. 이렇게 똑같이 한 박스지만 길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이렇게 동사를 써서 어떤 박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요 절대로 이 박스가 끊기면 안 돼요. 이거는 독해를 할 때도 혹은 회화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읽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읽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건데 그래서 읽을 때는 또 이 박스가 유지가 되다가 이게 입 밖으로 꺼내보려고 하면은 박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좋은 표현들 많이 외우셔도요 약간 말 자체가 저는 물티슈를 자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를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동사를 바꾸면 give로 바꿔볼 건데요. 동사 give는 정말 자연스럽게 일단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상이 되는 것이 내가 줄 것이랑 그리고 누구한테 줄 것인지 되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첫 박스를 만들 건데 give를 쓴다? 그러면 뒤쪽으로 woman과 동시에 some ideas까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 박스이지만 역시나 좀 더 길어지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영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 우리 국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동적인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상태로 들어가 볼 건데요. 남자의 상태만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 남자의 상태만 얘기를 하면 어떤 상태다? 앉아있는 상태죠? 그러면 앉다라는 단어가 sit이었는데 상태로 바꾸면요. sitting이라고 바꿉니다. 근데 그대로 연결을 못하고 상태를 나타낼 때는요. 비동사가 일단 기본값으로 들어가는데요. A man is sitting. 그러면 남자가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또 박스가 달라지겠죠. A man is sitting, a man is speaking, a man is seated, a man is interviewed에서 a man is wearing a jacket. 똑같이 한 박스지만 wearing이라는 상태는요. 입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라서 뭘 입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기본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man is wearing a jacket 이라는 박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목적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영어 배울 때는 뭔가 주어 따로, 동사 따로, 목적어 따로 배우면서 나중에 합치잖아요. 이게 저도 옛날에는 영어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좀 구주먹식으로 엄청 노력했는데요.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부분들이 나조차도 정말 실패했던 공부법이었구나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a man is wearing a jacket은 절대 앞으로 끊기지 않는 걸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거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연상하지 않거나 혹은 a man is wearing a jacket을 한 번에 연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자, 그럼 상태가 꼭 이렇게 행동과 같은 상태만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죠. 성격도 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도 nervous하다. 남자가 막 떨고 있네? 그러면 a man is nervous까지 가는 겁니다. 반대로 굉장히 침착해 보이네? 그럼 a man is calm.
혹은 그 사람의 성격이 우와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해 보인다. 그러면 a man is diligen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dilig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남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죠. 마지막은요. 남자로 시작해서 대상의 상태에 집중을 해볼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 국어로 하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내 생각에는 치킨이 스트레스 풀기에 딱 좋아 이런 말투예요. 지금 제가 요소를 뭘 넣냐면 사실은 나랑 그리고 치킨밖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갔냐면 내가 생각한다. 두 번째는 치킨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잘 풀어준다. 요소는 두 개가 들어갔지만 그래서 요소는 두 개가 들어갔지만 뭔가 말이 좀 더 길어진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박스라는 개념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보통 박스가 하나의 박스 안에 여러 개의 요소를 넣기가 좀 힘들대요. 근데 되게 좀 당연한 소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문장에 지금 너무 많은 명사들을 다 먼저 생각한다는 게 좀 차이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애초에 문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걸 다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요 정도까지만 요소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요소는 뭐냐? 다른 박스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 다른 박스들이 붙으면서 아까와 같은 문장 길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차이는 이런 겁니다. 애초부터 다 계산해서 문장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결론부터 빨리 만들고 이어서 더 붙여주느냐 딱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가장 첫 박스를 그려낼 때 남자 들어갔고 to woman 정도 들어갔으면 오케이 그 정도면 오케이. 이게 사실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경우가 시험 때문에 많이 보는데 웬만한 시험들은 이렇게 하나의 박스에 두 가지 요소들만 잘 꾸준히 넣어주셔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특히 속도적인 측면에서 크게 무리가 없어요. 물론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조금 더 넣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약간 삼각관계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런 원어민들조차도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런 거 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어떤 원어민들 중에서도 뭐랄까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은 아무래도 말을 더 잘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평범한 경우에는요 그냥 두 박스, 세 박스 정도만 노는 거죠. 어찌됐든 마지막은 분명 박스 하나의 요소는 나랑 치킨밖에 안 들어갔는데 뭔가 좀 말이 긴 것 같다.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man makes two women excited. 원래 같으면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연상해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A man makes two women. 남자가 두 명의 여자를 만든다? 너무 이상하죠? 그럴 때 박스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excited.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좀 관심 있고 좀 흥미로워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남자의 앞에 있는 여자들의 상태를 묘사를 하는 것이 마지막 버전이 돼요. 어찌됐든 문장 구조라는 것이 영어 문장 구조랑 우리 문장 구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했었어요. 원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나눠본 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하죠. 1형식이니 5형식이니 뭔가 조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학문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뭔가 영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했던 말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영어 문장 구조는 첫 점을 찍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조건 첫 박스를 그려내야 되는데 그건 너가 얼마나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얼마나 내가 연상을 할 것인가 특히나 중요한 건 동사들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박스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질 여지도 있고 아니면 짧아질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형식, 3형식, 4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행동 자체가 어떤 대상으로 이제 가는 것들이 되게 많고 2형식과 5형식 같은 경우에서 포인트는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로 마무리 짓는 것이 고정된 말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문장이 짧아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될까요? 비밀은요, 추가된 박스들입니다. 추가된 박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 다 잘 잡아놓고서도 이어지는 추가되는 박스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우리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전체를 생각하고 사고를 하다 보니까 영어 문장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국어의 의존도가 높아져 버린 거죠. 문제는 국어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좋은 것이냐? 절대로 불리합니다. 왜냐? 국어가 훨씬 어려운 언어거든요. 그래서 전체 문장 길이는 결국 이 플러스 알파가 도대체 몇 개나 붙었느냐의 싸움이고요. 우리는 그 알파들의 개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첫 박스가 결국 결론이다 라는 것이죠. 자,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장들이 있으면은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첫 박스부터 딱 잡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host the dinner. 그래서 제 생각은요, host the dinner에 무조건 딱 맞춰놓는 겁니다. 뭔가 저녁을 준비한다. 저녁을 준비할 거다. 오케이? 그러면 저녁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을 딱 기억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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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너무 많다 그렇죠? 베타 이런 식으로 추가 박스들이 그려지는 것이 이게 시험에서 특히나 엄청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토익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데 토익 시험은 세부 정보들을 기억하는 시험이 아니라 박스들을 잘 연결해서 세부 정보들의 위치만 잘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만점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습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렇게 긴 영어 문장에서 얼마나 첫 박스를 잘 잡아낼 것이냐 싸움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우는 형식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다. 즉 바이블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느 점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떤 동사로 시작을 했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공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좋은 영상 강의를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딱 기대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